당신은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앞을 가로막았죠. 급정거하며 간신히 추돌을 피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러는 사이 끼어든 차는 유유히 앞질러 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며 핸들을 부여잡은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합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몸은 부들거리는 떨림이 멈추질 않죠. 후끈후끈 열이 오르며 난폭한 기분에 휩싸이는 그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경적이 울립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성을 잃고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이처럼 극도의 분노 상태가 되면 뒷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기분대로 행동하려는 원초적 충동에 빠지며 실제로 폭력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저지르기 십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도 하루 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 번 분노를 느끼며 그중 약 10%는 실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따라서 누구든 분노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과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분노하는 걸까요? 진화론적으로 분노는 적과 싸우거나 도주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분노할 때 대뇌 변형계가 격동하여 부신피질을 자극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호흡수와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량이 늘며 대량의 산소와 포도당 등의 에너지원을 온몸으로 공급하죠. 그리고 근육이 팽팽히 긴장하며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적절한 신체 상태를 만듭니다. 요컨대 분노는 생물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진화의 과정에서 얻게 된 생존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목숨을 직접 위협받지 않더라도 사적 경계를 침해받을 때 분노를 표출하죠. 사적 경계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 생각, 감정, 욕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관념적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화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갖는데 그 범위가 좁을수록 둔감하며 넓을수록 민감합니다. 가령 누군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나 행동도 다른 누군가는 모욕으로 받아들여 분노를 일으킬 수 있죠. 따라서 자신의 사적 경계가 침해받았을 때 인간은 분노합니다. 이런 특징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협동이나 경쟁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존적 메커니즘으로 생겼다고 하죠. 이에 대해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인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개인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분노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분노는 누적되며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돌프질만은 자극이 연이어지는 가운데 각각의 자극은 천천히 사라지는 흥분성 반응을 촉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분노로 인한 자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은 분노를 촉발합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는 것이죠. 이쯤 되면 격분은 쉽사리 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노의 특성은 연이은 자극으로 일반화된 부신피질의 흥분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유지되며 이어지는 자극에 더 신속하고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누적된 분노와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작은 자극으로 폭발하며 쉽사리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죠. 분노는 또한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대상에 대한 공분이나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대상을 비난하는 마녀사냥 등은 분노의 전염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분노의 전이는 인간의 뇌에 있는 거울뉴런 신경망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거울뉴런 신경망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작용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분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부모가 쉽게 화내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분노와 관련된 정신질환을 얻기 쉽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죠.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죠. 일례로 슈퍼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람보르기니는 분노로 인해 탄생했습니다. 트랙터 사업가였던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의 설립자인 엔초 페라리를 만나 페라리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엔초 페라리는 람보르기니를 무시하며 모욕까지 했죠. 그로 인해 람보르기니는 분노했고 페라리를 뛰어넘는 성능의 차량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은 맥라렌, 포르쉐 그리고 페라리와 함께 슈퍼카를 대표하는 4대 브랜드 중 하나의 람보르기니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라리를 향한 람보르기니의 분노가 세계 최고의 슈퍼카를 탄생시킨 것이죠. 이 밖에도 분노는 불의에 맞서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016년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던 촛불 집회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누적되어 폭발된 결과였죠. 그리고 실제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세계사에 기록될 역사적 대사건을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상을 향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합당하게 분노가 발휘된다면 분노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합니다. 물론 분노는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세계적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인 감성지능에서 분노를 해소하려면 분노의 연쇄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분노를 촉발시키는 정보의 재평가입니다. 즉, 분노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완화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면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가 연락도 없이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분노는 상승하겠죠. 하지만 그때 뉴스에서 큰 사고 소식을 접하면 친구가 약속 장소로 오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는 사그라들며 오히려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노를 일으키는 협소한 관점에 골몰하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골먼이 제시하는 또 다른 분노 해소 방법은 분노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없는 환경에 있음으로써 생리적으로 차분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령 분노를 일으키는 장소를 떠나 잠시 산책을 한다든지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 운동, 영화, 독서 등을 하는 것이죠. 요컨대 격분을 일으키는 생각에 고리를 방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심호흡을 하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을 하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노의 기저에는 좌절감이나 공포, 걱정 등이 따리를 틀고 있죠. 즉,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창조적 본능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죠. 그리고 다시 현실이 주는 좌절감에 분노합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부조리와 모순 때문이겠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스테판 에셀은 말했습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라고 말이죠. 분노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분노는 우리에게 커다란 에너지를 제공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죠. 람보르기니의 일화에서처럼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다면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사피엔스 라즈키였습니다.